자, 오늘 저녁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뭐 이번 주는 보셨겠지만 외국인의 대량 순매수가 들어와서 증시가 크게 올랐고 종목들도 크게 올랐고 분위기도 참 좋아졌죠, 그죠? 뭐 다 괜찮은 것 같아요. 정치권에서는 뭐 최근에 그 민주당 공천 파문 때문에 민주당 지지율이 급락했다가 오르고 있어서 민주당 지지율이 오른 게 아니라 국민의힘 지지율이 크게 떨어졌죠, 그죠? 그래서 뭐 그 정치 얘기는 좀 뒤에서 해드릴게요. 오늘 대선주 얘기도 좀 해드리려고 준비를 했는데 그 얘기는 뒤에서 하도록 하고, 아무튼 뭐 증시는 뭐 아주 좋았습니다. 아주 좋았지만 항상 그래요, 그죠? 저 오늘도 여기 방송 제목에 써놨지만 지금 매집을 안 해두면 나중에 소외당할 수 있고 좀 힘들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아무튼 매집을 다 해놔야 되는데 또 아유 설마 또 이러다 말겠지 또 이러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즉 기회가 왔는데 기회를 이제 못 알아차리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항상 뒤늦게 들어오세요. 그래서 수익을 많이 이제 못 내시는 분들이 많아서 좀 안타까운데, 오늘은 이제 그래서 그 외국인 매집에 대해서 그 얘기를 한번 더 해드리고, 즉 외국인 매매 동향도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뭐 오늘 보니까 한동훈 씨 테마주 중에 일부가 떨어지고 오세훈 씨께 올라가고 이런 게 있어요. 조국 관련주는 붕 떠 있고, 그것도 같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보시죠. 오늘 어제 미국 증시 얘기 안 했었죠? 자, 미국 증시 얘기 잠깐 해드릴게요. 최근에 미국 증시를 보면 어떠냐면 3개월 동안 횡보하고 있었어요. 1월 달부터 요렇게 이제 좀 횡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가 미 연준 의장이 올해 금리 인상을 원래는 한 3회 0.25%씩 3회 할 거다라고 이제 미 연준에서 이제 약간 힌트를 줬었는데, 최근에 인플레이션 지표가 좀 높게 나오니까 이게 2회로 줄어드는 거 아니냐, 미국의 금리 인하가요. 그런 이제 것 때문에 좀 시장에서 걱정을 좀 했었는데, 연준 의장 그때 연설하고 그 다음에 뭐 FOMC 회의 보니까 뭐 크게 달라진 게 없더라. 그냥 3회 하려고 지금 미 연준을 생각하고 있더라. 그런 내용이 나오면서 미국 증시가 올랐죠, 그죠? 그래서 그 연준 의장 발언 이후에 올라간 겁니다. 올랐고 나스닥 지수 여기도 이렇게 조금 더 올랐죠, 그죠? 아슬아슬하죠. 많이 올라와 있어요. 보시는 것처럼 이제 미 연준 의장이 금리 인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에 따라서 증시가 오락가락하는 겁니다. 이걸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이제 코스피 지수도 보시면 많이 올랐죠. 미 연준 의장이 이제 금리 인하 관련된 얘기 좀 해주고 FOMC 회의 금리 인하 3회 그 얘기 나오면서 우리나라 증시도 올랐는데 프랑스나 여기 보시면 프랑스, 독일 증시 보시면 여기도 조금 올랐어요. 여기 독일, 프랑스. 자, 그런데 최근에 이제 미국 증시를 이제 강하게 이끌었던 거는 누구죠? 반도체였죠. 근데 지금 여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보시면 3월 8일 날이 엔비디아 단기 고점이거든요. 그때 고점을 찍고 아직 회복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미국 증시를 그렇게 강하게 이끌었던 게 미국의 반도체 일부 회사들인데, 그 반도체 회사들은 회복이 안 됐습니다. 그렇죠? 그 상태에서 다우지수하고 나스닥 지수가 올라가요. 그러니까 미국은 반도체 말고 다른 업종이 쫙 끌어올리면서 뭔가 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식시장을 이끌어가는 말이 여러 개가 있는데, 달리는 말이 여러 개가 있는데, 반도체는 이제 많이 갔으니까 이제 이거를 대체하는 무언가가 나오는 거 아니냐, 이런 것들도 이제 눈여겨 보셔야 된다는 거죠. 제가 전문가이면서 정말 느끼는 거는 욕심 많은 사람들은 돈을 못 벌더라고요. 막 매매를 많이 하고, 그죠? 정보를 많이 욕심껏 얻고, 그죠? 최대한 이렇게 잘해보려고 막 욕심을 내잖아요. 그러면 꼭 이상하게 먼 길 돌아가든가 아니면 쫄딱 망하더라고요. 욕심 많으신 분들이 항상 이렇게 안 좋게 끝나고요. 그리고 뭐예요? 개미들이 이렇게 뭉쳐다니면은 거기서 잘 되는 걸 본 적이 없어요. 개미들이 뭐 엔비디아, 뭐 반도체 막 이러면은 처음부터 그러면 이해를 뭐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끝물에서 이러니까 그러면 아무튼 뭐 개미들이 뭉쳐가지고 잘 되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개미들이 엔비디아에 뭐 홀렸다라는 제가 표현을 많이 쓰죠. 홀렸다. 우리 왜 귀신한테 홀렸다 이런 말 자주 쓰잖아요, 그죠? 네. 네, 귀신한테 홀린 것처럼 엔비디아에 홀린 사람들 많이 조심하셔야 돼요. 테슬라에 그때 홀리듯이 매수한 사람들 나중에 끝이 안 좋았잖아요. 그 사람들 지금도 힘들어요. 네. 자, 아무튼 이제 우리나라 증시 최근에 많이 올라갔는데 또 아이러니하게도 미국의 반도체 쪽은 과열됐는데 우리나라 반도체 특히 최근에 못 갔던 삼성전자는 또 뜨겁죠. 이틀 동안 어제하고 엊그제 외국인이 오늘까지 포함해서 어떻게 매매를 했는지를 한번 보죠. 삼성전자를 얘기 안 할 수가 없겠죠. 자, 우리나라 개미들은 코스닥 급락한다에 돈 걸었다니까요. 코스닥 인버스에. 네. 항상 보면은 뭉쳐다니면은 꼭 이상한 데로 가더라고요. 자, 보시면 일별 현황으로 보면 자, 수요일날 외국인이 8천억 순매수 엄청나게 많이 한 겁니다. 이것도. 근데 그 다음날은 1조 원 더 붙어서 1조 8천억 원 순매수. 그리고 오늘도 6천억 원 순매수인데 6천억이면은 평상시에 이것도 많이 산 거예요. 평상시에 비해서 8천억은 정말 많이 산 거고요. 1조 8천억 원 순매수한 거 이런 걸 본 적이 없다니까요. 기억이 안 나요. 잘 뭐 어떻게 보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거의 기억이 안 나요. 근데 기관이 또 덩달아서 많이 샀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굉장히 많이 샀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개인이 수요일 날은 1조 4천억 원, 그 다음 날은 거의 3조 원 가까이 하루에 털리죠. 이걸 다 합하면 얼마예요? 개인이 3일 동안 얼마 털렸을까요? 5조 원 털렸어요. 5조 원.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작년에 외국인이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매집한 게 한 11조인가 12조 아니었나요? 근데 외국인 11조 작년에 내내 외국인이 산 게 10조 원 좀 더 산 건데 누적으로. 근데 개인이 3년 만에 5조 원을 털렸다? 엄청 털린 거예요. 아셔야 되는 게 외국인은 한번 들어오면은 그 이후로 계속 들어와요. 응? 계속 들어옵니다. 끊어지지 않고 계속 들어옵니다. 네. 아무튼 이제 외국인 수급이 오늘도 좋았다. 근데 지수는 올라간 게 별로 없죠. 외국인이 이 돈이 어디에 집중되어 있었냐면 오늘도 역시 이쪽입니다. 보시면 전기전자 업종에 집중되어 있죠. 외국인이 오늘 하루 종일 코스피에서 산 게 6,600억인데요. 전기전자 업종에서 6,300억 샀으니까 거의 이쪽만 샀다라고 봐도 돼요. 물론 이제 의약품 이게 제일 그 다음으로 제일 많이 산 게 이거 같은데 의약품. 바이오주도 요즘에 괜찮죠, 그죠? 네. 아무튼 전기전자 이쪽을 열심히 사고 있어요. 그러면은 삼성전자를 볼까요? 자, 삼성전자 주가를 보여드릴게요. 밑에 하나 이제 밑에 빨간색은 외국인이고요. 그 다음에 파란색은 기관인데 어마어마하게 많이 샀습니다. 잠깐만요. 자, 보시면 외국인이 지금 수요일하고 목요일날 굉장히 많이 샀고 오늘도 많이 샀어요. 이것도 평상시에 비하면 되게 많이 산 거예요. 근데 오늘은 좀 삼성전자가 약간 마이너스로 끝났죠. 그건 누구 때문이다? 기관이 다 팔았어요. 많이 팔진 않았는데 좀 챙긴 것 같아요. 왜냐면 기관은 단타쟁이들이니까요. 그죠? 네. 그 외국인이 꾸준하게 아니라 엄청나게 샀고요. 앞으로도 이제 또 산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삼성전자라는 대형주가 하루에 5%짜리 급등은 1년에 한두 번 나올까 말까 하는 양봉이라고 했죠. 이게 수요일날 나왔는데 이런 게 맨날 나오진 않아요. 조금 올라가다가 누르고요. 또 올라가고 그러는데 외국인 수급이 꾸준하게 들어올 거예요. 네. 자, 근데 여기 보시면 기관도 어제 많이 샀죠. 이걸 이 수치로 보면은 감이 안 오실 수 있어요. 뭐 이거 얼마나 많이 산 거지? 잘 모르실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이제 직관적으로 보기 쉽게 뭘 보시면 되냐면 요걸 보시면 돼요. 밑에. 최근 1월달이 여기고요. 1월 초 요게 이제 외국인하고 기관 많이 샀을 때 보이시죠? 순간적으로 당겨버린 거예요. 둘이 동시에 딱 땡기니까 그냥 그 자리에서 한 10% 급등 나오죠. 그냥 땡겨버린다. 지금 여기가 8만원이에요. 심리적인 그 매물대라고 할 수 있는 8만원. 그쵸? 네. 그래서 여기에서 살짝 걸리는 겁니다. 네.
잠시 검문이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기가 뭐냐면 작년 재작년에 있죠. 미 연준이 금리 인상하기 전 고점 여기 8만 원. 눈물의 그 8만 원. 여기 깨고 나서 그냥 험한 세월을 보낸 거죠. 네. 삼성전자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제 여기서 아무튼 작년 말에 재작년이지. 네. 망한다 반도체 망한다 맨날 그랬는데 추세가 이거예요. 뭐냐면 자 추세선 긋는 거거든요. 이거는 이제 참고만 하면 돼요. 이 선을 왜 걷냐면 자 여기 재작년에 최저점 그 다음에 작년 초에 저점 여기를 이은 거예요. 여기 이걸 딱 이으니까 선이 딱 이해가 가죠. 그렇죠? 이게 지지선인 거예요. 우리 회원들이 이제 화요일날 여기서 이걸 추천받아서 산 거고 여기서 산 거랑 다름없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 삼성전자 주가가 앞으로 어떻게 움직일까라고 예상을 좀 하고 싶잖아요. 그럴 때는 여기다가 선을 똑같은 거를 두 개를 긋는 거예요. 그리고 선을 잡아가지고 요렇게 올리면 돼요. 이해되셨으면 7번 찍어 보실까요? 이게 대형주 추세선 긋는 건데 이해 안 됐다 4번, 이해됐다 7번. 이거 어렵지 않죠? 저는 쉽게 가르쳐 드려요. 똑같은 거 하나 거놓고 위에다 그대로 얹어 놓으면 되잖아요. 이거 뭐 얹어 놓는 거 자기 마음대로 하면 돼요. 정해진 규칙은 없으니까 이렇게 해보는 거지. 그리고 보니까 저번에 여기 갔다가 맞고 떨어지더니 여기 근처까지 가다 떨어지죠? 그럼 그 다음 목표는 어디예요? 일단 그냥 이거는 뭐냐면 무조건 거기 간다 안 간다가 아니라 그럴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럼 그 다음은 어디 갔어요? 한 여기쯤이겠네. 여기쯤 갔다가 또 떨어지는 거 아니야?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근처도 못 갈 수도 있고요. 여기를 세게 뚫을 수도 있어요. 그런 거예요. 제가 사는 지역에 제가 요즘에 일기예보 예를 많이 들었잖아요. 일기예보. 이번 주 월요일쯤에 제가 주말에 좀 뭐 좀 하려고 날씨를 봤더니 토요일하고 일요일날 비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을 안 잡았어요. 뭔가 좀 하려고 바깥에서 야외 활동을 좀 하려고 했는데 근데 어제 보니까 토요일하고 일요일날 비가 안 온대요. 이게 일기예보예요. 네. 그쵸? 주식도 이럴 거라고 생각했는데 토요일하고 일요일 비가 온다는데 오늘 와요. 오늘 금요일인데 주식도 똑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이렇게 놓고 한번 보는 거죠. 이거는 그러니까 뭐냐면 그냥 이거는 중기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중기 관점에서 월봉 같은 거는 나중에 얘기합시다. 네? 그렇게 보는 거예요. 여기에서 근데 이게 누가 들어온 거예요? 외국인하고 기관이 들어왔잖아요. 눈여겨 보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하나. 근데 이제 SK하이닉스보다 제가 삼성전자를 더 좋게 얘기하죠. SK하이닉스도 외국인이 샀어요. 그래서 외국인이 강하게 여기서 사주는 바람에 어제 급등을 한 거거든요. 어제 딱 하루. 물론 이제 하루짜리긴 하지만 여기 8%예요. 근데 여기는 기간 수급이 안 좋아요. 이 인간들이 계속 팔아요. 연초부터. 언젠가 사겠지만 어쨌든 계속 팔아요. 단합이 돼야 되는데 단합이 안 돼요. 그래서 여기보다는 삼성전자를 지금 좋게 얘기하는 거예요. 삼성전자가 상대적으로 관계 없기도 하고요. 이해되시죠? 네. 어쨌든 외국인 수급이 굉장히 좋아졌고 엄청나게 좋아진 겁니다. 그리고 삼성전자를 땡기러 들어왔다. 자, 그 다음에 그 외의 대형주들은 오늘 별로 볼 게 없어요. 대부분 그냥 쉬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재밌는 거는 네이버 같은 거 보시면 네이버 그죠? 여기는 한마음 한뜻으로 팔아제껴요. 참고만 하세요. 네이버도 길게 보면 참 좋은데 여기는 또 마음이 맞아갖고 같이 막 팔더라고. 이거 누가 사고 있겠어요? 개인이 사고 있겠지. 그죠? 네. 이게 누가 사고 있겠어요? 개인이 사고 있겠죠. 그래서 별로. 이런 것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대형주는 그러니까 크게 걱정하셔도 되고 어쨌든 대형주 쪽에서 외국인이 지금 대량 순매수를 하고 있는데 그동안 안 갔던 소외당했던 업종과 종목들이 많이 갈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미국 주식들이 지금 되게 많이 떠 있어요. 여기 보시면 엔비디아라든가 이런 것들 한 번 더 보여드리겠지만, 뭐 엔비디아에 대해서 더 좋게 생각하시면 뭐 투자하시거나 그런 거 본인들이 원하시면 하세요. 그죠? 네. 근데 이제 이게 일봉 차트인데 떠 있죠. 근데 이것만 그런 게 아니라 유명한 미국 주식들 보면 아슬아슬해요. 마이크로소프트인데 사실 3개월 동안 못 가고 있는 거 아닌가요? 조금씩 올라가고 있긴 하지만, 그죠? 감질나잖아요. 그죠? 이러다가 이제 조정 들어가면은 정신 못 차린다. 조정은 언제 들어갈지 아무도 모르지만, 그죠? 애플 같은 거 보면은 여기서 막 신고가, 여기, 그죠? 이게 뭐예요? 여기 앞에 있는 신고가 갱신하면서 또 가는 척 하다가 얻어맞고, 반등 나서 또 가는 척 하다가 얻어맞고, 하더니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이러고 있다니까요. 애플이 어제 분봉이 크죠? 거래도 있고. 어제 마이너스 4% 급락했어요. 근데 애플이 급락한 거 오늘 사람들이 얘기 잘 안 하더라고요. 엔비디아가 1% 오른 것만 얘기하고, 나 이상해. 다 엔비디아 미친 것 같아. 엔비디아가 올랐어요. 1.18%. 이것만 얘기. 엔비디아 올라갔다. 근데 왜 애플 떨어진 건 얘기 안 한대? 시가총액 1위는 엔비디아가 아니라 애플이에요. 우리나라로 따지면 삼성전자거든요. 근데 이건 왜 얘기 안 해? 떨어질 때마다 거래를 터뜨리면서 떨어져요. 안 좋은 거 아니에요? 올라갈 때 양봉에서 거래를 실으면서 양봉이 나오면 좋은 건데, 떨어질 때 거래가 늘어나면서 음봉 떨어지면 안 좋은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건 왜 얘기 안 하지? 왜 이건 걱정 안 할까요? 테슬라도 지금 누웠잖아요. 지금 테슬라도 이게 자빠진 차트거든요. 이런 거 왜 얘기 안 해? 그렇죠? 그렇다니까. 그래서 이거 참고하시고, 그래서 자, 그 다음에 이제 총선이 이제 D-19일, 이제 20일도 안 남았대요. D-19일 맞죠? 그죠? 날짜가 약간 틀리더라도 이해해 주세요. 아마 맞긴 할 텐데. 오늘 이렇게 보면 뉴스 보시면 어때요? 제가 최근에 계속 며칠 동안 얘기 드렸지만 뉴스 보지 말라 그랬죠. 왜? 특히 대선주 하시는 분들 뉴스를 보지 말라고 했던 이유가 뭐냐면, 되게 혼란스러우실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분위기는 한 2주 전, 지난주 초까지만 해도, 2주 전쯤이죠. 지난주 초까지만 해도 국민의힘이 뭐 다 이길 것 같은 얘기가 나왔죠. 왜냐하면 이제 민주당의 공천 파문이 굉장히 심각했고, 근데 그게 끝난 게 아니거든요. 공천 파문이 아름답게 뭐 일단락이 되거나 그게 아니라 거기 완전히 파탄 났어요. 그죠? 네. 그래서 이제 민주당 공천 파문 때문에 민주당 지지율이 크게 떨어지고, 사실 회복이 안 됐습니다. 민주당 지지율이 회복됐다고 하시는데 그거 착각입니다. 회복이 안 됐습니다. 크게 회복이 안 됐다니까. 네. 그게 다른 데로 가버렸지 그냥. 네. 조국 신당이나 이런 쪽으로. 근데 어쨌든 이제 2주 전까지는 민주당이 이제 망한 것 같았고, 국민의힘이 뭐 총선에서 과반 이상 가져올 것처럼, 그 이상 훨씬 더 할 것처럼 막 기세 등등했는데, 대통령실에서 또 실수를 하고, 또 대통령 또 그 부정적인 이미지 또 부각되고 고집 부리는 거 있잖아요. 네. 또 뭐 그래 좀 빨리빨리 잘 대응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또 그렇게 잘못 대응하는 바람에 지지율이 많이 떨어졌죠. 대통령 지지율도 떨어지고 국민의힘 지지율도 떨어지고, 그죠? 네. 그 각각 이렇게 여론조사 돌려보면은 압승하던, 이기고 있던 그 지역구에서 엄청나게 지는 그런 이제 여론조사 발표가 많이 나왔거든요. 왜 그랬냐면, 어제 얘기했었나? 여기서 얘기 안 했나? 네. 문제는 그게 두 가지였어요. 전 국방부 장관이 호주 대사로 갔는데, 아니 그거 좀 문제될 것 같으면 그거 몰랐을까요? 그죠? 총선 전에 가지 말고 얼마 차이 난다고 총선 끝나고 가든가. 그죠? 괜히 나가가지고 이제 시끄럽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민주당이 공격을 막 하는데, 객관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민주당이 공격할 거리를 안 줬으면 됐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왜 공격할 거리를 주냐 이거예요. 공수처가 뭐 그런 얘기 됐고, 그러니까 공격할 거리를 왜 주냐 이거예요. 생각해보면 뻔할 거예요. 그죠? 네. 그 다음에 대통령실 그 수석 한 명이 말실수했죠. 그 말실수한 거 맞더라고요. 네. 또 국민의 또 그 감정을 또 건드렸네. 네. 거기다가 얘기해드렸지만,
보수 쪽에서 그 유명한 그 방송 출연하는 사람, 온라인에서 열심히 하던 사람, 오프라인에서 엄청 열심히 해서 보수 지지자들의 그 엄청난 인기가 있었던 두 사람을 공천을 취소시켜버렸죠. 누가? 한동훈 씨가. 그래서 이제 집토끼들이 화가 나가지고 지지율 조사 이런 거 보면 전화도 안 받고 막 그런데. 그러니까 다 건드려놨어. 대통령실은 중도 표심을 건드려놨고 민심을 건드려놨고 한동훈 씨는 보수를 건드려놨어요. 근데 그 문제를 언제 해결하기 시작했냐? 수요일이니까 엊그제거든요. 엊그제 그 호주 대사 임명된 사람은 귀국했고요. 그 다음에 그 누구야? 그 그 황상무 씨죠. 네. 그 사람은 사임했고, 근데 좀 늦게 했어요. 좀 빨리빨리 하지, 그죠? 네. 수요일 날 그렇게 됐고, 근데 이제 그 사람이 호주 대사가 귀국을 했는데 그 불씨가 꺼질까봐 민주당 국회의원 10여 명이 새벽 5시에 잘 시간에 새벽 5시에 저기 공항 가가지고 그 앞에서 종이 쪼가리 들고 막 항의하고 있더라고요. 왜? 그 불씨가 꺼지면 안 되거든. 그것 때문에 국민의 지지율이 떨어졌으니까.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죠? 네. 객관적으로 들으시면 돼요. 아무튼 그래요. 그것 때문에 시끄러웠는데 수요일날 어느 정도 이 문제가 일단락이 되고요. 그 다음에 어제죠, 목요일날 한동훈 씨가 그래 손절하지 마세요, 맞아요. 네. 한동훈 씨가 목요일날 어딜 가요? 그러니까 보수 쪽에 표심이 또 막 크게 흔들리고 막 그러니까 대구 그 유명한 서문시장을 갔잖아요. 서문시장. 그리고 다음 주에 박근혜 대통령을 한동훈 씨가 만난다고 하죠. 왜 만날까요? 네. 그 두 사람 잘라버리는 바람에 장해찬하고 도태호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네. 보수 쪽에서 그 지지하는 사람들 화가 되게 많이 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알아보니까 화 엄청 나셨대 그분들. 네. 뚜껑 열렸어요. 네. 아무튼 뭐 자세한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부랴부랴 가서 이게 하는 거예요. 선거가 이제 얼마 안 남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까지 나온 여론조사는 오늘 이제 금요일이죠? 그러면 언제 조사된 거냐면 이 수요일 이전에 조사된 거예요, 대부분. 수요일 이전에.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수요일 사이에 조사된 게 어제나 오늘 발표가 됐겠죠? 근데 여론조사라는 게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만약에 이제 조사를 했잖아요? 그러면 월요일하고 화요일날 이틀 동안 대부분 조사를 하고 수요일날은 그냥 보정 작업만 하는 거예요. 보정하거나 아니면 뭐 추가 좀 뭐 부족한 거를 좀 더 조사한다든지 보완하는 거겠죠, 그렇죠? 네.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뭐 월요일하고 화요일날 이틀 했다 그러면은 화요일날은 이제 보충하는 거고 보충 뭐 제가 그쪽 정확한 용어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제 그런 겁니다. 대부분 월요일날 다 끝난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나오는 여론조사는 이제 대통령실에서 헛발질한 거예요. 네. 한동훈 씨도 실수한 게 있고, 그러니까 최악일 때 나온 여론조사거든요. 이해되시나요? 네. 최악일 때 나온. 근데 그거 보이면은 기가 막혀요. 국민의힘이 이기고 있었는데 갑자기 지는데 막 큰 차이로 져.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대선주하는 사람들이 그 뉴스를 보면 어떡하지 이러거든요. 막 머리가 막 흔들린다고. 그래서 이제 그게 느껴져가지고 뻔하니까 뉴스 보지 말라 그랬던 거예요. 뉴스 보지 말라. 근데 제가 2주 전인가는 뉴스를 보라 그랬거든요. 그때 왜 그랬냐면 방향이 일정했거든요. 일정했다고 이제.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에요. 순간 막 이제 뒤죽박죽이라서 보지 말라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론조사 나오는 거는 이제 다음 주에 발표되는 것들이 좀 나을 거예요. 다음 주, 근데 다음 주 후반쯤에 나오는 거 있죠. 네. 그게 아마 더 정확한 걸 거예요. 이 지금 민주당에 이제 민주당 쪽에서도 이제 신중하신 분들이 있고, 민주당 정치인들 중에도 신중하신 분이 있고, 신중하지 못하고 이제 가벼운 인간들이 있겠죠, 그죠? 어디 가든 보수건 진보건 가벼운 사람들이 있어요. 그 중에 일부가 또 깨춤을 추고 있더군요. 어떻게? 민주당이 또 다 이긴 것처럼. 근데 이거를 조심하셔야 되는 게 민주당 쪽 지지하신 분들도 이거 잘 들어보세요. 아마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걸요. 그 재작년이구나. 재작년 1월달에 수산 INT라고 이게 이재명 테마. 잠시만요. 이게 이재명 테마주였는데 옛날에 그 막 이만큼 갔어요. 어마어마하게 갔어요.
엄청나게 갔던 건데, 여기 보시면 잘 나가다가 그 윤석열 그 검찰총장이 사퇴했거든요. 사퇴하면서 이제 검찰총장직을 내려놨어요. 그때 이게 하한가 맞고, 거의 하한가요. 이거 맞고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주가 막 그때는 이낙연 씨가 그 전에 1등이었는데 그걸 엎어버리고 이재명 씨가 단독으로 막 질주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까지 보수는 망해 있었거든요. 이렇게 유력한 대선 후보도 없었어. 네. 근데 그래갖고 뭐냐면 여기 사람들이, 제가 얘기해 주신 건 뭐냐면, 개인들이 눈앞에 보이는 지지율과 그 분위기에 휩쓸리면 반드시 망한다는 거예요. 자, 대선주 얘기를 이거 잘 들으세요. 대선 테마주나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이 정말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지금 나오는 지지율, 그 다음에 여론, 사람들 분위기에 휩쓸리잖아요. 뉴스에 휩쓸리면 그대로 망하는다. 이게 수산 아이덴티티가 이재명 씨 테마주로 여기에서 한번 급등했는데, 이때는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이 나왔거든요. 실형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확정으로. 근데 그게 뒤집어지고 그때 권순일 대법관이 이래저래 해가지고 지금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파기환송을 해서 이재명 씨가 정치적으로 살아났어요. 원래 이제 막 끝날 위기였는데, 근데 이제 그때부터 이제 누굽니까? 이낙연 씨가 지지율이 제일 높은 대통령 후보였는데 그분 지지율이 떨어지면서 이재명 씨 지지율이 치솟은 거예요. 그래서 1위가 됐고, 반대편인 보수에서는 이렇다 할 대선 후보가 없었어요. 없었다니까. 그냥 뭐 안철수 씨 정도. 근데 그 사람은 또 보수도 아니잖아. 없었어요, 사람이. 근데 이쯤에서 이제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 그때 검찰총장이 사퇴를 합니다. 거기가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장대웅 맞고 떨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차기 대통령은 이재명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여기서 엄청나게 샀겠죠. 싸그리 다 몰렸어요. 제 친구들 중에 민주당 지지하고, 민주당 지지하는 정도가 아니라 민주당을 사랑하고 이재명 씨를 지지했던 애들이 여기서 엄청나게 돈을 넣었거든요. 내가 말렸어요. 대학 동창한테도 그랬고, 그러지 마라. 그 이혼하고서 애 혼자 키우는 그 친구 하나 있는데, 그러지 마라. 아, 이혼 아니다. 사별했어, 사별. 그러지 말라고. 응? 근데 기어이 사더니 끌려 내려가더라고. 미치는 줄 알았습니다. 본전 왔거든요. 안 팔아. 아무튼 이제 이때 그랬었어요. 그때 그러니까 사람들이 엄청나게 물렸었죠. 그때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때 사표쓸 거라고 생각한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그게 모르는 거라니까. 그때 그래서 이게 폭락했습니다. 다시 어쨌든 올려놓고 세력이 나간 것 같아요.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좀 빨리 얘기할게요. 그래서 그 이후로 이제 쭉 떨어졌어요. 왜냐하면 모든 관심이 윤석열 씨한테 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여기에서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오세훈 씨가 이깁니다. 큰 차이로. 그래서 이제 보수가 조금씩 이제 살아나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바닥을 잡고 이제 올라오려고 했는데, 여기서 그 유명한 대장동 화천대유가 사건이 뻥 터집니다. 사실 이 자리는 여기가 5만원대잖아요. 여기는 얼마냐면 2만원이 안 돼요. 17,000원, 18,000원. 고점 대비 반토막 이상 났고, 조금 있으면 추석이었어요. 그럼 여기서 이게 올라와야 되거든요. 반등 세게 나와야 돼요. 근데 딱 보시면 올라오다가 말고 뭐 했어요? 화천대유 뻥 터진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끌려 내려갔어요. 화천대유 대장동 큰 사건이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럼 여기에서 반대로 윤석열 테마주는 올라갔겠죠. 이재명 테마주는 떨어졌으니까. 재밌어요. 근데 이제 또 그때부터 이준석이 집 나가고 사고 치고 막 윤석열 그 대통령도 그 당시에 막 말실수하고 뭐 배우자가 뭐 어땠다는 등 막 소문, 이상한 소문 나오고 막 하니까 윤석열 테마주가 떨어지고, 이준석이 선거 얼마 안 남았는데 당 뛰쳐나가고 막 그랬잖아요. 그놈의 새끼 그때. 그죠? 네. 그때 그래서 수산 아이덴티티가 갑자기 급등합니다. 제가 오늘 얘기하고 싶은 게 이겁니다. 여기에서 이게 한 2-3천원 되나? 여기에서 2만원을 또 뚫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한 100%는 아니고 50에서 80% 정도까지 올라갔었단 말이에요. 거래 보세요. 엄청나죠? 이 당시에 이재명 씨 지지자들이 환호했습니다. 왜? 윤석열은 끝났다. 망했다. 왜냐면 김종인 씨도 그때 선대위원장을 모셨다가 떠났거든요. 지금 보니까 이준석이랑 한패잖아 지금. 그죠? 어쨌든 이준석 진나가고 난리치고, 그때 지지율이 엄청나게 떨어졌어요. 그때 그래가지고 보수 지지하시는 분들 막 엄청 힘들어하셨고요. 민주당 지지하시는 분들은
막 그분들이 술 사고 막 그랬다니까. 좋아가지고 막 여기다 몰빵하고, 응? 유튜브 방송하고 있으면은 그 사람들 술 취하고 들어와가지고 여기서 조롱하고 갔어요. 우리는 이재명 관련자 갖고 있지 막 이러면서 가벼운 인간들. 응? 네. 어디 가든 꼭 있어. 네. 호들갑 떠는 거야. 근데 이제 여기서 뭐가 터져요? 네. 제가 지겹게 얘기한 이재명 씨 부인이 초밥 사 먹은 거 들켰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쭉 흘러대요. 이게 무서운 게 여기는 2만 원이잖아요. 여기 얼마게요? 11,000원. 이거 바로 반토막 납니다. 그리고 선거가 치러질 때까지 반등도 없고 그대로 끌고 내려갑니다. 선거날, 선거 다음 날이죠. 하한가 아니겠어요, 그죠? 마이너스 하한가가 아니야. 이때 되게 웃긴 게 이재명 테마주 이재명 씨가 3월 9일날 선거에서 졌잖아요. 그 다음날 아침에 이 대선주들이 다 급락 출발했겠죠. 웃긴 거는 대부분 그날 그 종목들의 시초가가 마이너스 18%에서 시작합니다. 만든 것 같아. 18이 뭐예요? 여기잖아요, 그죠? 네, 마이너스 18% 시작한 게 되게 많았어요. 보면서 이게 뭐냐 그랬거든요. 예, 맞아요. 기억하시죠, 그죠? 환장하겠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때 그분들이 쫄딱 망했어요. 자, 문제, 이 얘기의 핵심이 뭐예요? 그러니까 뉴스 보고서 막 난리지기지 말라고요. 응? 난리지기지 말라고. 그때 민주당 공천 파문 때문에 국민의힘 지지율이 막 올라갈 때 제가 뭐 이렇게 민주당 끝났다는 식으로 얘기하던가요? 절대 그렇게 얘기 안 하죠. 왜? 경험을 많이 했으니까. 근데 지금 뉴스 보면 국민의힘 끝난 것 같거든요. 제가 뉴스 보지 말라 그러잖아요. 뉴스 보면 이제 실려가니까. 응? 항상 그래, 항상. 근데 이게 옛날보다 요즘은 더 그래요. 응? 더 그렇다. 그래서 이제 아무튼 중요한 거는, 자세한 거는 다음 주에 이제 여론조사가 어떻게 나오는지 봐야 되고, 또 민주당에서 또 어떤 사건 사고가 일어나는지, 또 국민의힘에서 대통령실에서 어떤 사고가 일어나는지, 사건이 일어나는지 봐야 되겠죠. 네. 그러니까 지금 눈앞에 나오는 뉴스와 그 흐름만 갖고 그 사건 이벤트만 가지고 모든 걸 판단하지 말라 이거예요. 아셨죠? 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오늘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얘기를 하겠죠, 그죠? DTNCRO를 볼게요. 마이너스 9% 급락했죠? 제가 지난번에 여기에서 얘기를 쭉 해드렸는데, 이거는 여기에서 상승에 나와야 되는 차트였거든요. 근데 조국 씨가 여기다 이제 고춧가루 뿌린 거지. 여기 DTNCRO 입장에서는 갑자기 그분 좀 있으면 감옥 가요. 얼마 안 남았거든. 근데 이제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제가 들어간다는 게 아니라 갈 수밖에 없단 말이죠. 대법원 판결나면 들어가야 돼. 근데 여기에서 이제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쭉쭉 떨어지는 거예요. 조국신당 지지율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힘을 못 쓰는 거예요, 이제. 눌려져 있다가 다시 올라가려고 했는데 보니까 여론조사 이제 나오는 거 가관이거든요. 보니까 국민이 쫄딱 망한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DTNCRO가 오늘 10% 가까이 급락하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최근에 급등했던 한동훈 테마주에서 우두머리 아닙니까? 그쵸? 그러면 이제 맞잖아요. 여기 우두머리였으니까. 얘가 이만큼 떨어졌으면 오늘 한동훈 테마주 다 폭락했겠네요? 안 그렇다는 거예요. 보여드릴게요. 이 얘기하고 이제 끝내면 돼요. 낮에 우리 회원들한테 설명을 많이 했어요. 근데 여기 저녁 때 조금 해드리는 거라. 분명히 관심 있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잠깐만요. 네. 자, 다 끝난 것 같잖아요, 그죠? 근데 보시면 한동훈 테마주 중에 DTNC 이런 거 보세요. 똑같은 회사 아니에요? 얘는 마이너스 1%밖에 안 떨어졌는데. 한익스프레스 이거 한동훈 테마주로 이거 상한가 나오고 막 급등했던 거 아니야? 상한가 안 나왔구나. 급등했던 거 아니니까 아무튼 이게 한동훈 테마주 그때 대장주 중에 하나였는데 안 떨어져요. 금비 오히려 1% 올랐어요. 오파스넷이야 비슷한 거니까 3% 빠졌다고 하지만 이거밖에 안 빠져. 급동류와 이런 거 이거 한동훈 테마주 아니었나요? 반응도 안 해 이제. 노을 뭔 일 있나요? 그러니까 뭐예요? 얘만 빠졌어요. 얘만 빠졌다. 그러면 조국 관련주가 가든가 오도가도 안 하고 이러고 있어요. 가든가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안 가요. 신성호딩스
이게 시세가 끝난 건 아닌데 이제 애매하거든요. 안 가. 이러고 있어. 끝난 거 아니에요. 근데 내일 급등하나요? 그것도 몰라요. 전문가가 왜 그렇게 얘기하냐고요? 모르니까. 응? 모르는 거는 모른다고 해야 되는 거예요. 아는 것처럼 얘기하는 거는 그게 부끄러운 거지. 네? 대형 포장. 여태까지 한동훈 저기 조국 관련주로 급등했던 적이 거의 없는 대형 포장. 이러고 있어요. 못 보던 거래를 터뜨려서 이러고 있다. 추가 상승 나올 수 있지만 만약에 고점이면은 많이 힘들걸요? 네. 응? 하지도 안 해 또. 그러면 이제 이재명 씨가 정말 민주당 지지율이 올라와서 정말 뭐 150석이 아니라 200석까지 가져올 정도로 지금 자기들 막 붕 떠가지고 그러고 있던데, 그게 맞으면 예? 동신건설 이재명 테마주인데 가든가. 얘 가지도 않아요. 민주당 공천 파문 나가지고 민주당 지지율 막 급락하고 이재명 씨 막 사법 리스크 커지고 이제 이재명 씨 끝났다라는 분위기, 위기일 때는 오히려 올라갔거든요. 그렇죠? 올라가죠. 근데 지금은 안 가. 아니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차트만 봐서는 매물대 소화 다 해준 것 같은데 안 가요? 웃기다니까. 더 웃긴 게 뭔지 아세요? 한동훈 씨가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총선에서 지면, 지금 분위기는 지는 분위기잖아요. 그죠? 질까봐 DTNC가 걱정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9% 급락한 거 아닙니까? 근데 더 웃긴 건 뭐냐? 저번에 얘기해드렸던 진양폴리 있죠? 얘가 올라왔어요. 얘가 올라왔다니까. 저번에 올라올 때 얘기해드렸죠, 그죠? 잘 보시라고. 이런 차트가 흔한 차트가 아닌데, 그죠? 얘가 오늘 12% 뽑았습니다. 왜 올라왔습니까? 해석을 하면 그거 아니겠어요? 한동훈 씨가 예를 들어 총선 때 졌어요. 그러면 이제 그 정치적인 데미지, 타격이 있거든요. 큰 타격을 있겠죠. 그러면 이제 이 사람 말고 다음 사람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럼 누구? 서울시장 오세훈. 그냥 진양폴리가 올라가고요. 밑에 보면은 진양산업 6%, 진양화학도 8%예요. 그러면 얘네들은 뭐예요? 네, 오세훈 씨 거로. 자, 그런 얘기 한 번에 여기서 저녁방송 때 한두 번 한 적 있을걸요? 한동훈 테마주가 힘 못 쓰면 오세훈 씨가 갈 수도 있다. 그러니까 그 기대감 때문에 또 올라오는 거야. 근데 극히 일부만 그러는. 그러니까 이걸 정리해드리면 뭐냐? 지금 나오는 뉴스, 여론조사 발표 이런 거 보고 사람들이 심리가 흔들려서 한동훈 테마주에서 투매가 나온 게 맞고 반사적으로 오세훈 씨께 올라간 게 맞는데 극히 일부다. 그래서 이게 더 만약에 오세훈 씨 테마주가 더 많이 가고 한동훈 씨 테마주가 폭락하려면 다음 주 여론조사까지 봐야 된다 이겁니다. 그럼 저도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거 보면서 하시라고.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뭐라고요? 눈앞에 있는 것만 갖고 모든 걸 다 선택하고 판단하시면 큰일 난다. 21년, 22년 대선 때도 그랬어요. 그때 그래서 이제 눈앞에 보이는 것만 막 이제 해서 한 사람들 있죠. 쫄딱 망했어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라고요? 대선주를 사셨는데 세력이 매집을 했는데 뭐 갑자기 한동훈 테마주가 어떤 세력이 매집한 게 있다고 칩시다. 세력이. 근데 조국 신당이 저렇게 인기를 끌고 대통령실에서 헛발질을 하고, 그쵸? 네. 황상무라는 사람이 말실수를 해서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크게 떨어져서 나중에 이게 회복이 안 돼서 대선주로 급등을 못했어요. 그럼 세력이 우리는 등신이야, 우리는 바보야, 세력을 할 자격이 없어, 우리는 주식을 하면 안 돼, 그리고 다 갖다가 주식 태워버리고 자살할까요? 아니면 아이씨 재수없어 진짜, 야 이거 딴 걸로 바꾸자. 형님 뭘로 바꿀까요? 아 그냥 우리도 저기 엔비디아 수혜주라고 그래. 갑자기 난 엔비디아다 그러면서 갈 수도 있어요. 농담 따먹기 하는 거 아닙니다. 응? 인수웨이브 시스템즈가 처음에 뭐였어요? 한동훈 이민정책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나는 AI다 그러면서 갔잖아요. 많아요. 많다니까. 핑거 처음에 한동훈이었거든요. 근데 뒤에서는 뭘로 가요? 딴 걸로 갔잖아. NFT인가? 뭐 걸로 가고. 바람 피는 거 많습니다. 디지캡 원래 한동훈 테마주였죠? 근데 하다 안 되니까 우리 회사 팔아요 그런 거잖아요. 재밌죠? 바꾼다니까. 싹 바꿔요. 응? 이런 게 얼마나 많은데. 그러니까 세력이 매집한 주식을 갖고 있는 게 맞다라면 걱정하지 말고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 다음 주 월요일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지금 매집 안 해놓으시면 개별 주건 대형 주건 간에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그쪽에서 매집 안 해놓으시면
나중에 소외감 느껴서 되게 힘들어요. 아셨죠? 그러니까 지금 매집하셔야 돼. 남들이 이제 머뭇머뭇거리고 있을 때 그때 매집하시라고요. 제 목소리 듣고 있는 지금 여러분들 중에 바닥 나온 거 알겠고 삼성전자 외국인 저렇게 사는 거 보니까 이제 올라가겠다는 느낌 오시죠, 그죠? 느낌 올 때 빨리 들어와서 매집을 하시라고요. 나중에 많이 올라가고 나서 삼성전자 9만원 막 10만원 언저리 가갖고 아 제가 그때 들어올 걸 그랬네요. 지금이라도 종목 주세요. 그러지 마시고 쌀 때 들어오세요. 쌀 때. 쌀 때 주식을 사면요 아무리 수익이 안 나려고 해도 수익이 많이 나요. 근데 비쌀 때 들어오면 아무리 뭘 해드리고 싶어도 수익률이 싸게 사신 분들보다 나을 수가 없어요. 맞죠, 그죠? 그러니까 일찍 들어오세요. 돈을 많이 버는 방법은 일찍 들어오는 거예요. 타이밍을 노려가지고 막 이제 딱 그때 들어오는 게 아니라 그냥 일찍 들어오는 거예요. 공부 잘하려면 학생들 중에 공부 잘하려는 애들은 어디에 앉아요? 맨 앞에 앉아요. 제일 일찍 와서. 교회에서, 성당에서, 절에서 가장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면 어디 앉아요? 맨 앞에 앉아. 제일 일찍 와서. 딱 타이밍을 노리고 오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이 정도면 됐어. 일찍 하면 가서 딱 자리 잡고 있는 사람. 낚시꾼 중에서 누가 제일 많이 고기를 많이 잡는 줄 아세요? 일찍 나가는 사람이 고기 제일 많이 잡는 거예요. 새도 그렇고. 근데 주식 하시는 분들 나쁜 습관이 뭔지 아세요? 자꾸 타이밍을 노려. 타이밍 노리는 사람 중에 잘 되는 사람을 별로 본 적이 없습니다. 맞죠? 네. 여러분들도 이제 타이밍 재지 마시고 바로 들어오세요. 아셨죠? 네. 자,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일부러 좀 대선주 좀 신경을 쓰실 것 같아서 얘기를 좀 해드렸으니까 참고하시고, 네. 제 뒤에 김 실장님이 방송하시는데 오늘 저기 매집 얘기하신답니다. 매집에 대해서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신다고 하니까 이분도 매집 얘기하고 저도 매집 얘기하잖아요. 그죠? 전문가들이 이제 동일한 얘기할 때는 생각을 잘 해보셔야 돼요. 네? 시장이 뭔가 변하고 있다는 거예요. 긍정적으로. 네. 자, 아무튼 여러분들 오늘도 수고들 많이 하셨고요. 이번 주도 수고 많이 하셨고 즐거운 주말 보내십시오. 네, 저는 다음 주 월요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